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장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투TV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면요. 사전투표를 못 믿겠다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시하시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사전투표에 대한 개선안을 선관위가 받아야 된다. 받지 않으면 이번 6월 3일 대선 결과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폭스뉴스가 한국이 이번 6월 3일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경고 칼럼을 고든창 변호사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오늘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보면요. 펜앤마이크 뉴스인데요. 사전투표 신뢰할 수 없다. 사전투표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어제 공명선거 전국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저기 사진들을 보니까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 있네요. 여기 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이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본투표, 사전투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본투표에는 선거인 명부가 실물이 있고 관리관의 실제 도장. 본투표 투표해 보신지 아시겠지만 투표 용지를 받으면 거기에 관리, 그러니까 그 투표소 관리관의 도장이 딱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찍어서 주죠, 도장을. 그리고 1년 번호지 몇 번인지 이렇게 찢어서 줍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문제가 사전투표인데 이 사전투표는 온라인 명부만 존재하고 도장도 관리관 도장이 없고 그 인쇄된, 그러니까 사전투표지에 인쇄된 거기에 벌써 도장이 찍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제 시민단체 출범식에는 여러분이 나와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도 보면 있는데 사전투표 용지에 그 관리관, 투표소 관리관의 실명 도장을 찍어야 된다. 실명 도장. 홍길동 실명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리고 사전투표소를 지정해서 내가 저 사전투표소 가서 미리 투표하겠다고 지정 예약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전투표에 대한 선거인 명부가 사전에 확정돼야 된다. 그리고 선관위 CCTV 외에 양대 정당의 CCTV가 사전투표소, 사전투표함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지적이 됐습니다. 이 관련해서 보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보도를 보면은 공명선거 전국연합 출범식.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면은 뭐 중앙에 전한길 씨도 보이고, 일타 강사 전한길 씨도 보이고, 뭐 목사님들도 보이고,
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네, 많이 보이시죠? 예. 앞줄에 앉아있는 분들이 시민단체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유튜버도 보이고, 또, 중앙에 전한길 씨가 있고, 옆에 주요셉 목사님도 있고, 뭐, 등등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는데, 여기서도 어떤 이야기, 이 기사에서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사전투표지는 누구든지 프린터로 유사품을 만들 수 있다. 쭉 밑에 가면 있습니다. 사전투표지는 전국연합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전투표지는 예, 있죠? 그 사진, 전환길 사진 바로 위에. 네. 전환길 사진 바로 위에, 예.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전투표지는 누구든지 프린터로 유사품을 만들 수 있다. 또, 사전투표에 투표한 사람 숫자는 시스템에서 출력된 숫자로만 확인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 이 사전투표가 이게 지금 탈이 많습니다. 굉장히 탈이 많아요. 지적도 많고. 그래서 어제 그 아시아투데이 보도를 보면은 전한길 씨가 국회에 가서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옆에 서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면 이영돈 PD입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만든. 자, 여기서 뭐라고 보도를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시한 개정안에는 그 사진 위에 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된다. 사전투표장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경찰, 선관위 위원, 민주당과 국힘, 각 당 참관인이 이 사전투표함에서 만들어진 투표함이 개표장까지 갈 때까지 24시간 감시해야 된다. 지금 보통 사전투표를 목요일, 금요일 하고 주말을 건너뛰어서 월요일 날 본투표를 많이 하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전투표함이 중간에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바꿔치기 한다. 또는 거기다가 빳빳한 가짜 종이를 넣는다. 이러면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사전투표소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거기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 개표장에다가 아예 사전투표를 하고 그 사전투표함을 움직이지 않고 그 개표장이 그대로 두자. 그러면 본투표 와서 가져와서 같이 까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투표자들에게 대기표를 발행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자들에게 대기표를 발행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 번호표 뽑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해서 투표함 옆 상자에 넣기. 또 사전투표함은 나중에 개표할 때 먼저 열어가지고 개표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간 것이 뭐냐. 전한길 씨 이야기는 만약에 이 요구를 선관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건 내 투표권을 도둑맞고 싶지 않다는 차원에서 이번 6.3 대선 결과 불복 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주 쇼킹한 선언입니다. 만약에 이거 선관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선 불복하겠다. 그런 운동 전개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뉴데일리 보도를 보면은 이번 대선에서 베네수엘라식 부정선거 막는 전쟁, 이미영 BON 대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은,
서브 타이틀에 보면은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스모킹 건은 이미 존재. 그러나 수사는 묻혔다. 스모킹 건은 이미 존재. 그러나 수사는 묻혔다. 여기 보면은 스모킹 건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다. 배춧잎 투표지,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는 대량의 투표지 등 실물이 존재했다. 2021년 오산 지역 등에서 발견된 사례 등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 관리 못하면 투표 하나만 하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근데 저는 저 부정선거 뭐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투표장에 가면 투표지 이렇게 받잖아요. 깨끗한 투표지를 받죠. 기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표지를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접으시죠? 접어요. 왜? 혹시 내가 홍길동 찍었는지 누가 볼까봐. 그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선거인 직접 선거이자 비밀 선거가 보장되는 거죠. 공산당 전체주의 국가는 그냥 빨간 노동당 당원증 들고 올렸다 내렸다 거수기죠, 거수기. 100% 투표 100% 찬성.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표지를 이렇게 접었어요. 자, 그럼 투표함이 넣습니다. 자, 이게 그럼 개표장 가가지고 오픈 되겠죠? 자, 그럼 투표지가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 자, 이 카메라 잡히죠? 자, 잡히죠? 이 조명이 너무 좋아서. 자, 잡히죠? 자, 그러면 이게 빳빳하던 종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접은 표식이 나죠? 왜? 종이는 나무에서 나온 펄프가 원재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실제 개표장 가보면 이런 깨끗한 투표지가 대량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디서 온 거지? 이겁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그랬더니 선관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형상을 기억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형상을 기억해? 종이가 어떻게 형상을 기억하지? 이렇게 접었던 종이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종이로 나오느냐. 형상 기억 종이가 있다고 하는데, 자, 형상 기억 종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선관위. 그럼 노벨상 준다, 노벨상. 형상을 나무가 원재료인 펄프 재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게 빳빳한 게 나오냐고. 그럼 또 거꾸로 이야기해요. 아, 이게 원래 투표한 거고, 이게 들어간 거다.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즉, 이런 상식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선관위가. 응? 자, 그런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어제 보던데, 이거. 강찬호의 뉴스메이커. 6.3 대선 사전투표자 수 1시간마다 공개. 지금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인터뷰 기사를 중앙일보가 대대적으로 실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사전투표 CCTV를 24시간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공개 안 했나? 공개했어요. 지금도. CCTV 달아놨어요. 근데 그걸 가린다든지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지. 자, 그리고 뭐 사전투표자 수를 시간 대비를 공개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지에 사전투표소 그 관리관 날인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시민단체에서. 이 김용빈이라는 이자가 뭐라고 하냐니까, 그 관리관 도장을 찍으면 더 큰 혼란이 온다. 무슨 혼란이 오지? 줄을 더 선다 이런 소리 합니다. 사전투표소 그럼 도장 일일이 다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줄을 더 서기 때문에 사람이 밀린다. 이 어처구니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자가. 응? 여기 뭐 이런 말 합니다. 지난해 총선 때 서울 강남구 역삼동 투표소를 직접 가봤는데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몰려 줄을 섰다가 투표를 포기하고 투덜거리면서 떠나는 걸 목격했어요. 이런 마당에 현장에 도장 찍는 날인을 절차를 도입하면, 네, 저기 있죠. 현장에 도장 날인 절차를 도입하면 투표 시간이 더욱 지연될 게 뻔합니다. 또 인천공항 같은 대형 투표소는 관리관이 여러 명인데 날인하게 되면 도장이 각각 달라 조작 시비 우려가 오히려 가중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이런 자가 지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여러분, 투표의 핵심은 원래 본투표예요, 본투표. 왜 투표하는 날 하루 휴일을 주냐고. 투표하라고 하루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메인이지. 사전투표 이거는 메인이 아니라고요, 메인이. 근데 지금 김용빈이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사전투표 해가지고 줄 서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헛소리랑, 이거 완전 헛소리입니다, 진짜. 아니, 대선, 총선, 지방선거, 이런 건 다 휴일이잖아요, 휴일. 본투표 1위. 투표는 원래 본투표일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메인이에요, 메인. 근데 사전투표는 내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내가 본투표 그날 뭐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도저히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사전투표일 날 가서 그냥 찍고 나온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전투표하는 날 줄 서게 된다고 그 투표 관리관 도장을 못 찍겠다는 이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김용빈의 머릿속에는 본투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전투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전투표, 투표율을 높여야 된다. 그럼 본투표는? 에? 본투표 투표율을 더 높인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자가 지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게 투표 관리가 제대로 될 턱이 있나?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에? 국민들이. 아니 본투표를 더 많이 해야지. 사전투표는 그냥 보조. 에? 우리 차 몰고 다니면은 여러분 트렁크에 보조 타이어 있죠? 그겁니다, 그거. 메인 4개 타이어가 문제가 없어야지. 트렁크 안에 있는 보조 타이어, 그거 펑크라는 걱정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 중앙일보 인터뷰를 딱 제가 꼼꼼히 읽어봤더니, 이 자들의 중앙선관위, 소위 말해서 수뇌부. 저는 선관위 직원들이 다 100% 뭐 부패하고 뭐 문제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만나본 많은 선관위 직원들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있는 수뇌부, 이 자들이 수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본투표가 메인이지 왜 사전투표 더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죠? 본투표 더 많이 하라고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하루 휴일을 주는 겁니다. 하루 투표하라고 하루 쉬게 해준다고요.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서. 대선, 총선, 지방선거. 근데 본투표하는 날은 그럼 그 투표하는 거 다 놀러가고 사전투표에 투표한다?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에? 그게 제대로 된 나라냐고, 그게. 에?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을 높여야만 되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이거죠.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사전투표율이 계속 높아집니다. 사전투표율이. 근데 본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투표를 하면은 거기에 투표소의 관리관의 도장이 찍혀지게 됩니다. 근데 사전투표는 그게 없어요. 인쇄가 돼서 바로 나와버려요, 바로. 응? 그러면 그 종이들, 그러니까 그 투표지, 빳빳한 종이들은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거 해명하라고 했더니 형상기억용지 있는데요. 이런 헛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형상기억용지 가져와봐 그러면 한번 직접 보자고. 거기 가가지고 제가 아까 보기처럼 막 구겨 이렇게 에? 막 구겨가지고 집어넣어. 그럼 쫙 이따 이게 쫙 펴지나? 보세요 방금 이게 펴져요? 종이가. 종이의 원재료는 나무 펄프입니다. 펄프를 접었는데 어떻게 이게 형상을 기억해서 원형으로 다시 복원이 되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는 부정선거 선거 관련 이런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안 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김용빈의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면은 이번에도 전에처럼 똑같이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지금 전환길 씨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번 이렇게 하면 대선 결과 승복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또 이번 대선 투표하고 나면 이 이야기가 또 불거질 겁니다. 또 불거질 겁니다. 그러면 또 그러겠지 뭐. 법원에서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이래서 되겠냐고요. 국민적인 의혹이 있으면 그걸 해소시키려고 노력해야지. 그럼 형상기억용지를 보여주든지. 응? 투표용지를 들어간 그 종이들. 응? 그러니까 이런 종이가 요번에 투표용지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희들이 시연해 보겠습니다. 투표 딱 하고 접어요. 그리고 딱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얘가 그대로 쫙 펴져요. 그걸 보여달라 이거예요. 보여달라. 그걸 못 보여주잖아요. 못 보여주니까 사전 투표함에 들어가 있던 빳빳한 신권 종이 같은 그 투표지 어디서 왔냐 이거야. 그 투표지는 그걸 지금 묻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형사 기억용지 좋아하고 있네. 가져와봐 그거. 어? 노벨상 준다 정말. 지금 미국의 폭스뉴스가요 의미심장한 칼럼을 지금 며칠 전에 냈습니다. 제가 이걸 먼저 아투TV나 제 이영풍TV에서 미리 소개를 하려다가 어제 좀 기다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야 이게 합이 딱 맞아서 이야기가 되거든요. 미 폭스뉴스 오피니언. 이재명 집권하면 한국은 제2의 베네수엘라 될 수도 있다. 칼럼니스트 고든창 박사 글 게재.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브 타이틀에 민주당 지난 총선 대선도 부정 의혹이 있다. 이 고든창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민주당이 지난 3차례 전국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지역구별로 지나치게 균일한 간발의 승리는 통계적으로 극히 드문 현상이다. 또 2022년 대선에서도 이재명은 윤석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지만 여론조사 결과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결과는 개표 조작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든창 그 변호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벌어질 가능성은 99%, 어쩌면 100%에 가깝다. 선거 과정의 모든 단계가 조작이 가능하며 선관위는 이미 오염된 조직이다. 이렇게 단언했어요. 또 그 밑에 보면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이라는 해커 그룹이 있어요. 이 해커 그룹이 북한 해킹 조직이 선관위 시스템을 뚫은 바 있다. 그래서 그 결과 창 박사는 한국이 그 밑에 세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한국이 부실한 선거 인프라를 방치한 대가는 클 것이다. 민주당에게 이번 조기 대선은 권력 독점의 마지막 퍼즐, 즉 입법, 사법 다 장악되어 있다. 근데 마지막 남은 행정부 권력까지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독재국가 되는 거죠. 대통령직을 탈취하려 할 것인가?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끔찍한 이야기예요. 더 퍼블릭 기사 한번 볼게요. 미 폭스뉴스 한국 차기 대선 99% 부정선거 가능성 경고. 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전철 발나.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쭉 밑에 비슷한 내용은 다 있고 여기 보면은 미국 정보국장이 중국의 개표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해킹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을 인용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한국의 개표 부정과 관련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또 해킹을 통해서 어떤 해킹 그룹이, 해킹 조직이 중앙선관위 서버에 뭐 침투하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결과를 조작하려 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선거의 어떤 선거 관리 업무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아까 공명선거 뭐 국민연합 또 전한길 씨가 말한 것처럼 선관위가 이런 어떤 선거 개선안에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번 6.3 대선 결과에 대한 승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이야기죠.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지금 베네수엘라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 베네수엘라가 이제 차베스, 마두로 이렇게 이제 그쪽 대통령이죠. 거치면서 처음에 차베스 통치 기간에는 그 전 세계 원유 값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기름이 많이 나니까 그거 믿고 막 국민들에게 퍼주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폈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건요, 국민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를 보면. 그럼 국민들은 아주 제정신이었는데 나라가 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차베스가 포퓰리즘으로 막 현금 살포를 했더니 국민들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차베스 다음에 마두로가 집권을 했는데 마두로는 아예 대놓고 부정선거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7대3이 나오는데 투표 결과는 3대7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마두로의 반대편에 섰던 정적이었던 대통령 출마자는 선거 끝나자마자 망명해버렸습니다. 외국으로. 그러니까 군, 경찰, 입법, 사법, 뭐 행정 다 장악이 돼 있으니까 독재국가니까 선거란 거는 그냥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인 거예요. 독재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폭스뉴스가 대한민국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의 공통점은 뭐냐? 친중이라는 거예요. 친중. 중국하고 커넥션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를 대한민국의 메인 지상파 방송사, 종편, 메인 일간지에서 잘 이야기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국힘 5강 치열한 각축전. 어대명의 김 빠진 민주 3파전. 여기 뭐 어제 그 8명으로 이제 1차 경선자가 정해졌습니다. 밑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그 다음에 한동훈, 홍준표, 가나다 순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아시아투데이 보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예. 김문수,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김문수, 오른쪽 밑에 있는 홍준표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나경원, 한동훈 이런 식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 좀 대충 판세가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사진은 없지만 막판에 한덕수가 나오느냐 마느냐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은 김문수 캠프 한덕수 단일화론 띄우기, 경쟁 주자들 책략 반발. 한덕수 본인이 지금 나온다 소리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한덕수 대행이 판단하고 결정하실 문제다. 이렇게 입장이고, 홍준표 후보는 의미 없는 지시자, 어처구니 없는 소리다. 내부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책략을 꾸미는 음모자들이 있다. 나경원 후보는 또 기승전 용병이냐, 정치는 정치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 한덕수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자, 나경원, 홍준표, 김문수 순으로 어제 있었던 일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나경원 드럼통 사진에 민주당이 고소를 했고 나경원 의원은 또 막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어제 이 사진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저 드럼통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재명의 정치적인 보복을 상징하는 어떤 메타포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저게 영화 신세계에 등장해요. 상대방 조직원을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저 드럼통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콘크리트 붓고 그냥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통은 잔인한 정치적 보복을 상징하는 메타포인데
여기에 나경원 후보가 들어가서 저는 피켓을 들고 있는 거죠.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민주파출소. 민주파출소라는 게 이게 참 웃긴 표현입니다. 그죠? 뭐 어떤 사유로 고발했느냐? 이미지에 사용된 드럼통은 극우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에서 이재명을 허위 프레임으로 음해하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된 상징물이다. 이 좌파들은, 대한민국 좌파들은요, 꼭 자기가 불리해지면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을 극우라고 합니다. 극우. 상대방을 아주 나쁜 극우야.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규정 짓는 거죠. 프레임 잘 짜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드럼통에 긁혀서 허위사실로 나를 고소 고발한다니 의회 독재로 대통령까지 탄핵시키고 민주파출소가 수사기관 행세까지 하나? 그래서 맞고서 해버렸습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이 아시아투데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아시아투데이에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나경원 의원이 사실 지금 선거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뭐 이 드럼통 퍼포먼스도 있지만 그날 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할 때 저도 그 라방을 해드렸는데 공약들이 되게 괜찮습니다. 공약들이. 그래서 눈여겨볼 만하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 말은 이념이 경제이고 밥이다. 근데 이재명 캠프의 메인 공약이 기본소득이더라. 예. 그날 저 초록색 투피스를 입고 나와가지고 저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공약을 발표하는데 상당히 정말 그 주목할 만한 공약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공약을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4년 중임제 개헌, 4년 중임제 개헌, 제왕적 의회를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라고 하죠. 후보의 공약 중에 뭐 미국과 협의해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뭐 신혼부부들에게 2억 원씩 초저리로 대출을 해줘가지고 아이를 하나 놓을 때마다 더 깎아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뭐 헝가리식 뭐 저출산 대책, 저출산 대응 대책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아주 괜찮은 공약들을 많이 선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여론조사가 20일, 22일이니까 그 전으로 이렇게 카드 뉴스나 이런 것들로 쫙 깔리겠죠. 그래서 공약이 괜찮다. 나경원 의원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사 인식이 확실하다. 이번 대선의 핵심은 바로 체제 전쟁이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체제 전쟁. 여러분, 체제 전쟁이란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는데 남쪽은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 단독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부로 가야 된다 해서 단독 선거를 했죠. 근데 그걸 막으려던 남노당이 폭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 한 5년 지나서 보니 우리는 1인당 GDP 35,000불,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 국민의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전 국민이 180개 국가를 마음대로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여권을 들고 전 세계 배낭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의 돈이 밖에 나가도 쓸만한 돈이 됐습니다. 반면 북한은 김일성, 소련 괴뢰 정부의 꼭두각시인 김일성의 결단으로
이건 결국은 뭐 스탈린의 결단이겠지만 공산당 전체주의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손가락 빨고 있는 거죠. 1인당 GDP 전 세계에서 아마 거의 제일 낮은 국가 몇 개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그 체제를 유지하는 그 집단은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핵무기 들고 주변 국가에 협박 공갈 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제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이 점을 딱 지적한 겁니다. 네. 체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예. 공약 내용도 알차고 좋다. 나경원 후보 공약 괜찮아요. 또 이런 이야기 했죠. 여성 후보라서 좀 약할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니까 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그 대목에서 굉장히 공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할 때 그 많던 남성 정치인들 다 어디 갔어?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다 어디 가기는 뭐 한동훈이는 탄핵 찬성했고 또 거기 우르르 몰려다니던 이걸 보면은 참 여기 있네요. 여성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편견을 알고 있다. 우리 당이 어려울 때 그 많은 남자 정치인들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다. 네? 이게 뭐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의 장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가 그때 원내대표 할 때 자유한국당 시절에 국회 복도에 전부 들어놓고 뭐 그런 사진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나라가 힘들어지면 진주성 농계 아시죠? 농계? 예? 왜군 장수 그냥 가락지 끼고 목 딱 감아가지고 그냥 진주 난강에 같이 빠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남자들이 더 비겁해지는 거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나경원 의원 이야기는. 본인처럼 여성 정치인이 더 잘할 수 있다. 참. 자, 홍준표 대구 후보 한번 보겠습니다. 강성 귀족노조 혁파해야 된다. 가상자산 산업육소 육성한다. 뭐 이런 거. 부총리급의 미래 전략원을 만들겠다. 신산업 게이트 프리 제도 도입도 제한. 가상자산 거래소 폐지는 있을 수 없으며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그리고 강성 귀족 노조를 혁파하겠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노동시장이 더 유연해지고 노사관계가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도록 하겠다. 며칠 전에 있던 출정식에서 홍준표 대구시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요. 해고가 자유로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고가 자유롭게 되어야 일자리가 더 창출된다. 지금 이건 참 어떻게 보면은 한국적 상황이 좀 뭐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딸려 있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요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그죠? 근데 그 해고하는 시점은 그냥 괴로운 순간인데 전체적으로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고용이 더 창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자리도 생기고 지금 민주당이 공약 추진하고 있죠. 정년 연장하게 되면은 기존의 그 사업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좋죠. 보통 뭐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정년 60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65세로 연장해준다. 기존에 미리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공약이고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대환영하겠죠. 하지만 20대 2030 청년들은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해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애도 낳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저출산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조금 몇 년 더 누리고자 하는 그런 공약들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 미래가 망쳐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자, 연합뉴스 어제 인터뷰 이런 게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인터뷰. 정상적인 대선보다 쉬울 수도 있다. 이재명 잡을 사람은 바로 나다. 여기서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드러내놓고 양땡땡이라고 합니다. 양땡땡. 자, 여기 안에 보면은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다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뭔가요? 물었더니 문재인을 능가하는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문재인을 능가하는 보복을 할 것이다. 이재명은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자신만의 강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재명 같은 양땡땡이를 잡을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다. 봅니다. 양땡땡이. 여러분 글자로 이해하십시오. 저는 양땡땡이라고 하겠습니다. 양땡땡이를 잡으려면 거칠게 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양땡땡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의원들이 지지하는 이유는 뭔가요? 물었더니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 경선 후보 경선 시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국민 민심에서는 이겼는데 당심에서 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협위원장을 합쳐 100여 명이 나를 지지한다. 이번 경선 목표는 결선에 가지 않고 끝내는 것이다. 이번에 그래서 뭐 당협위원장들이나 뭐 국회의원들, 현역들 많이 만나고 다녔다 이 이야기입니다. 계엄에 대한 입장도 나왔는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어떻게 보나요? 물었더니 계엄의 실질적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해프닝이었다. 해프닝이었다. 이를 두고 탄핵했어야 옳았나?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았나는 생각으로 자신은 탄핵을 반대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하나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살짝 약간 정책적인 어떤 전략적인 연대를 하는 것 같고 홍준표 후보는 약간 독자 노선으로 치고 나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중앙일보에서 해요. 그리고 그게 처음 이제 그 발언자는 서정욱 변호사인데 그걸 이제 언론들이 받아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1차 경선에서 윤심이 나경원이 4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밀고 2차 경선에 가면 또 김문수를 밀고 만약에 김문수가 되면 상황을 봐서 이재명에게 좀 힘이 딸린다 싶으면 한덕수하고 합친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자,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퍼블릭 기사에 한덕수 출마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초지일관 이 입장을 견지해요. 뭐냐면 한덕수 총리는 대선에 안 나온다.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덕수 후보는 대선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덕수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문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내 주변 감옥 간 사람, 목숨 끊은 사람 없다. 자유의 오아시스를 만들겠다. 그 서브 타이틀에 보면 자기가 경기도지사 할 때 광교, 다산, 판교, 평택, 밸리까지 개발했는데 대장동보다 더 수십 배 더 큰 규모로 개발했는데 한 점 의혹이 없는데 이재명은 왜 대장동 개발하면서 이런 비리에 얼룩지나? 돈 뿌릴 게 아니라 이재명식으로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골라서 핀셋 복지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인데요. 한 추대론 띄운 의원들 속속 김문수 캠프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좀 김문수 캠프와 한덕수 총리 사이에 이제 벌어지는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그 국힘당 의원들 뭐 연판장 돌리듯이
한 50여 명 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한덕수 차출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해야 된다. 뭐 5월 3일 전에 못 나오면 5월 3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밖에서 국민후보, 무소속 국민후보 형태로 합치자. 뭐 이런 구상을 해서 한덕수 차출론을 띄워놓은 의원들이 갑자기 김문수 캠프 쪽으로 다 간다 이거지. 그게 지금 박수영, 엄태영, 김성교, 인용환. 그리고 그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김문수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오늘 출정식 오늘 오후 1시에 있는데 가보면 좀 보이겠죠. 근데 이 펜앤마이크 기사가 거기에 대한 약간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한덕수 추대 선봉장, 박수영 의원의 김문수 캠프 합류가 의미하는 것.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 한덕수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띄워놓긴 했는데, 여론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결국 한덕수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띄워놓고 김문수 캠프로 딱 우르르 몰려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전망이 맞을 수도 있죠. 한덕수 총리는 홍준표 후보 말은 자기가 잘 안다. 안 나올 거다 대통령. 이 소리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데일리 기사를 보면은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정해지면 5월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상이 지금 다 다릅니다. 여기 같이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하고 같이 출연했던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가 나오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관심사이기는 합니다. 그죠? 조원진 이야기처럼 5월에 출마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출마하면 어떤 식으로 출마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5월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5월 2일이나 3일 날 권한대행 총리직을 그만두고 바로 정치권에 입문한다. 그럼 무소속 국민 대표 후보로 나오는데 자기의 자격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하고 소위 말해서 딜을 한다. 딜을 하고 거기에서 업무 분장을 해서 뭐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기존의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고 한덕수는 어떤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소리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로 정해진 사람이 나는 그 한덕수 국민의힘 국민 후보하고는 협상 안 할 거야.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3일 전부터 지금 김문수, 홍준표 후보 등이 빅텐트, 그랜드 빅텐트 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랜드 빅텐트. 그럼 거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에서 갈라져 나간 정파 세력도 있지만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반대하는 정파 세력도 포함이 된다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새로운 미래민주당 펜앤마이크 기사입니다. 전병헌 대표가 뭐라고 하느냐. 새미래민주당. 민주당이 떨고 있다 지금. 왜 떠냐. 한덕수 총리가 뜨니까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죠. 많이. 민주당이 지금 떨고 있다. 그래서 한덕수에게 융단 폭격을 시작한 것이다. 자, 가령 한덕수가 막판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협상을 해서 한덕수 총리가 쉽게 얘기하면 보수 우파 정당권의 대표 주자가 됐다. 그러면 지금 전병헌 같은 이런 새로운 새미래 민주당은 그 빅텐트 안에 들어갈 거죠. 왜? 이재명을 반대하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 댓글 올려주신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왜 국민의힘 내부에 한덕수 총리를 대권 후보로 띄우려고 할까? 왜가 중요하거든요.
왜? 내각제 세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덕수 총리는 정치를 이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그 정치판에서 이렇게 굉장히 혈투를 벌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외교관이죠, 외교관. 그렇기 때문에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각제를 원하는 세력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재명 반대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덕수 총리를 대권 후보로 세우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실체는 알 수 없지만. 자,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펜앤마이크 보면 한덕수 총리가 최근 며칠 사이에 울산의 현대중공업, 영남 지역에 이렇게 방문을 하고 또 광주 지역의 자동차 공장에도 방문을 하고 이래서 정치권에서는 아주 예의주시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시기에 영호남을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실까? 표 관리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자, 마지막 뉴스로 이거 한번 전해드릴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조선일보 보니까 하루 2만 원도 못 벌어. 관세 전쟁의 재고만 쌓이는 중국 공장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관세를 150% 때렸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150% 관세를 맞는다. 그러면 10,000원짜리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150%면 25,000원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그 물건이 미국 시장에서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팔릴 수가 없죠. 중국이 지금 대미 수출 의존하는 게 거의 15%좀 된다고 하는데 그 공장들이 주로 홍콩 주변, 선전 주변의 광둥성 이런 데 샹하이 주변이 많습니다. 거기 지금 공장이 전부 문 닫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주문 취소하니까.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여기서 보면 인터뷰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지난달 하루 2만 원도 못 벌었다. 하루 2만 원도 못 벌었다. 공장 창고에 재고가 쌓이고 있다. 왜?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그럼 이건 중국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까? 실업률 증가. 지금도 사실 중국 대학생들 졸업하면 지금 취업 잘 안 된다 하죠. 근데 실업률 폭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 불안이 생기겠죠? 응? 최대 245%까지 때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기사 하나 더 보면 통관 취소, 샹하이 항의 미국행 화물 선박이 거의 사라졌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되는 많은 그 제조업체 공장의 물건들이 샹하이 항에 가서 컨테이너를 실러서 미국으로 가죠. LA 롱비치 항으로. 거기에 미국 가는 배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관세가 세금을 150% 이상 때리니까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주문 취소 전부. 그래서 지금 급히 생산지를 베트남이나 동남아로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물론 관세가 있지만 중국보다 낮으니까. 한 40, 50만 받으니까. 중국은 150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강수경씨 한가발 때문에 나라 망한다. 제가 이야기를 좀 정리해드리고 마칠게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한국의 국민들 5천만 명의 국민들은 우리 국내 문제에 지금 매몰되어 있습니다.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탄핵소추안 가결, 파면 선고, 그 과정에서의 한동훈 등 국민의힘 내부 배지들의 배신,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고 이제 곧 대선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반도를 벗어난 전 세계적으로 무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느냐?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총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초환전, 하이브리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흡사.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언론 보도를 쭉 보면서 뉴스 논평을 하면서 약간의 어떤 그런
감이랄까요? 그런 걸 잡는데 이 구한말과 흡사하다. 지금 한반도 주변 돌아가는 상황이. 구한말 이야기 잠시만 하면요. 1895년에 청일 전쟁이 벌어져서 청나라 세력이 한반도에서 쫓겨납니다. 10년 뒤인 1905년에 러일 전쟁이 벌어져서 러시아까지 쫓겨납니다. 그때 일본이 조선에 요구합니다. 외교권 내놔라. 1905년도에 외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1910년 한일 합방이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다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노예처럼 넘어가 버려요. 그냥 무슨 소리냐? 한일 합방의 주요 내용은 국민들을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조선의 임금에게 월급을 주고 거처할 곳을 마련해주고 처우 개선을 해준다. 임금을 보좌하는 왕족들, 그러니까 황족이라고 불러줘요. 황족들에게 용돈을 주고 월급을 주고 거처를 어떻게, 이게 한일 합방의 주 내용입니다.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해준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백성들 그냥 개돼지처럼 넘겨버려요. 그게 한일 합방의 조약 내용의 핵심이에요, 핵심.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백성들이 35년 동안 생고생을 하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대한민국의 군대, 경찰,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나라가 이렇게 힘들 때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있느냐?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와는 상관없이 전 세계 정세는 이미 신냉전으로 돌아섰고 러시아 푸틴의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국가, 중국 마찬가지죠. 북한 마찬가지죠. 미국과 일본은 급속도로 지금 친해졌습니다. 친해졌습니다. 지금 일본의 군대가 없습니다만 자위대가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잖아요. 거기에 고위 관계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타이완 해역까지, 동진아의 해역까지를 하나로 작전 지역으로 보는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찬성을 했어요. 그 말은 타이완에 전쟁 나면 주한미군이 재배치될 수 있고 주한미군이 빠진 자리는 한국군이 지켜야 되는데 급속한 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이. 그래서 걱정이 많다. 우리나라는 사법 때문에 망조가 들렸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들이 각성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이다. 우리 윤현정 씨처럼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덜 드리려고 그래도 웃으면서 진행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하나 할게요. 알부민 광고 드리겠습니다.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1522-2429 전화하시면 아투TV 시청자님들은 2박스를 사시면 1박스를 그저 드린답니다. 먹기가 편해요. 약간 바카스 같은 맛이 납니다. 네. 한번 1522-2429로 전화하셔서 아투TV 시청자라고 밝히시고 2박스 60병 살 수 있는 가격으로 3박스 90병 한번 사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입니다.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오후 1시부터죠. 김문수 후보의 출정식 현장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